이재명, 이낙연 양 후보가 신경전 과열 양상입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 누구라고 정확히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뭐, 전두환 누구라고 같은 말씀드리기는 경우에 그렇고. 이낙연 캠프는 이 전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민정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로 쓴 것을 왜곡한 허위 날조 주장이라 반박했습니다. 또 2017년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광화문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며 우상화 움직임을 보이자 유감을 표하며 참여를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 전 대표 측이 이재명 SNS 봉사팀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해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고 공격을 선동한 것은 매우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대화방 바로 이겁니다. 이 방에서는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기레기라 하고 친일이라 표현했습니다. 총 공격을 해달라는 당부도 보이네요. JTBC 취재 결과 이 방을 만든 사람은 바로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인 진모 씨. 이 전 대표 측은 진모 씨가 이재명 지사 측의 인사라며 불법 여론조작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지사는 대화방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인사조치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저의 직접 산하기관은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 관련이 있는 기관의 소속 구성원이 그런 비방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중해야 될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위해제 처분하고 아마 조사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경선에도 폭염주의보라면서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 않고 참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본 게임이 시작하기도 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의 이전 투구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에만 작은 따옴표를 쳤는데 원래 한자로 오얏니를 쓰려다가 저 폰트가 한자 변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원래 이전 투구, 진흙밭이라는 얘기죠. 네. 전자도 밭전자인데 저희가 이제 전쟁할 전자를 쓰려다가 예. 혹시 일부에서는 이정투구로 해야 된다. 예, 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후보들의 썰전을 잡았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시니까 김종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김종민 의원님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아직 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예, 특정 캠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회복세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 오르고 있고. 근데 이게 민주당 경선과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좀 따라잡으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되게 이제 오차범위로 좁혀진다 이런 뉴스가 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심을 많이 민주당으로 좀 끌고 오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떠나갔던 약간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민주당의 파이를 키우는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과열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약간 비방전, 네거티브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 관심이 모이는 것만 잘 우리가 받고 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이 비방전은 빨리 이건 마무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대선 주자들이 예비 경선을 치르니까 컨벤션 효과는 있는 거죠. 뭐 조금 올라가는 건 있는데 이제 갑자기 사실은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네거티브가 심해졌습니다. 저는 SNS 자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유는 역시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제가 언제죠? 7월 5일자에 보니까 18% 차이가 났었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6% 차이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도 민주당원의 지지율이 증가하고 호남 쪽에서 사실 그동안 관망하던 호남 쪽에서 지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보합세고 또 이낙연 후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방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면 그 차별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재명 후보 뭐 비업무용 토지는 징벌적 과세하겠다. 이낙연 후보
그 택지 보유 상한제 하겠다면서 반헌법적 제도가 나오고 그 사실 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차별이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 네거티브가 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이낙연 후보가 만일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서 비슷해진다면은 아마 이 네거티브가 좀 더 정교하게 이번에 같은 이제 SNS 방이 나왔지만 아마 그런 게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이제 걱정해요.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모이는 이 좋은 계기를 정책 논쟁으로 한 단계 승화시키면 정말 민주당한테는 금상첨화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지금 뭐 정책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정책도 당연히 있죠. 같은 당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나 이낙연 후보의 보편적 복지는 상당히 첨예하게 이제 충돌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경선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저는 한 달 이상 충분히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빨리 이 두 후보의 논쟁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서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어젠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예. 박정희 찬양했다, 5.18 옹호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이건 또 이재명 후보가 좀 선을 넘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를 찬양하거나 만약에 5.18을 옹호했다면 표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후보 자격이 민주당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일종의 약간 색깔론 같은 건데 우리 내에서 이런 색깔론 같은 궁금한 게 있는데 논쟁을 하긴 좀 예. 어렵고 이제 그 사실관계도 옹호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기사에서 남의 워딩을 인용한 기사를 쓴 건데 예. 그걸 가지고 옹호했다. 또는 박정희 찬양도 보니까 예. 이제 김관영 경북지사가 요청을 해서 전남지사 할 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 김관영 지사가 같이 이름 올려주기로 하고 같이 서로 일종의 품앗이하는 지역 화합을 위한 품앗이로 이름을 올린 거를 이거를 박정희 찬양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아니, 언론에 사실은 나오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예. 궁금한 거 물어보려니까 자꾸 자, 말을 그래서 길게 해요. 하나 물어보신대. 제가 하나만 마무리할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좀 공격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일단 정책 위주로 가고 또는 신상 문제를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하는 이런 선을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질문 안 하는데 계속 예, 말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말을 하면은 왜 주어가 없어요? 아 주어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항상 비판을 할 때는 팩트를 근거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보면 없이 그냥 딱 하나만 아주 논쟁적인 주제만 탁 던져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하고 그 답을 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스포츠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주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어가 없다는 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누구는 무슨 발언했다 5.18 이런 거? 학살한 예. 전두환 박정희 찬양 그건 뭐 5.18 저한테 학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이고 잘 아실 거 거기에 아니에요. 누구라는 말이 빠져서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회자가 혹시 이낙연 후보냐라고 물어봤고 그냥 그거는 웃었죠. 뭐 웃어버리고. 그건 이제 약간 뭐 그런 이제 의도는 있었겠지만 그거를 노골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지칭해서 하기에는 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랬던 그래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팩트가 전혀 아닌 걸 가지고 화두를 툭 던져놓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비난을 받게 만드는 이건 굉장히 이게 마타도하고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좀 예, 가서 양쪽 한번 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네. 저 이재명 후보도 이 네거티브 마타도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또 예. 그래서 저는 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도 이번에 이제 SNS에서 누가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뭐 임명하거나 월급을 이제 경기도에서 받는 데긴 하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된 뭐 증거가 없는데 이걸 예. 또 무슨 캠프에서 했다 저 후보가 했다 이렇게 또 몰아가서 일을 키우는 거는 이거 좀 적절하지 않고 일단 조사를 엄밀하게 하도록 하되 또 이걸 자꾸 정치 공방으로 가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한 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섭섭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이라는 사람이 성남 FC 홍보팀장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에 SNS 단장인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사단법인이긴 합니다. 교통영수원이 사단법인인데 그 월급은 또 이재명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 사단법인에 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그게 혼자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그건 이재명 측에서 알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게 마치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아니야 좀- 그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아는 사람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행동을 이재명 후보가 지시했거나 아니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상의했거나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는 항상 한 발 더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그렇지. 이제 그 부분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공세이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치 공세는 좀 최대한 있긴 절제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분의 그 보직 경로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경로다. 이 부분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뭐 핵심 측근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 SNS 팀도 다 운영을 했으니까 대선 때는 예. 핵심 측근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는 다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조사를 지켜보면 될 일을 민주당 그거를 선관위가 이쪽에 네. 관련됐다 이렇게 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네. 공세로 키우는 거는 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 반박해갖고 또 이제 좀 정치적인 공세나 아니면 비방을 하거나 이러면서 싸움이 이게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 당이 예.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교통연수원이 보니까 사단법인이더라고요. 예. 그래가 보조금은 지급받는 사단법인이라서 아마 그게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나 이런 그 명단에는 그렇군요. 포함 안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지켜보죠 뭐. 그 지켜보고 얘기를 또 선관위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아니 조사 없이 그냥 이게 뇌피셜로 자꾸 얘기하면 아니 내가 선거판이 법률 검토했다니까. 선거판이 혼탁해져요. 이거 내가 법률 검토하고 온 거예요. 오늘. 월요일 터줏대감이시지만 지금 유상범 의원님이 아까 특수 2부장 전화도 아, 그 해서 문제가 안 된다.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선거운동 금지되는 그 기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 맞아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건- 정보를 드리는데 그거는 맞는데 이제 그게 선거 운동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는 선거 다른 문제죠. 민주당 선관위가 그렇다는 한번 말씀이시죠? 보겠다는 게 민주당 지켜보자는 선관위가.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는 선거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그런 걸 공직자가 보입니다. 아니기 제가 때문에.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잠시 아니 또 오늘 검사장 출신이 확답을 또 못 우리 이제 드리니까. 법조 전문가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변호사고 저는 만주 변호사고. 만주에서 변호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만주 변호사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의심이 돼도 예. 그냥 어떻게 뭐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만주 가서 확인을 못 해보고. 예. 김정민 의원이 재선 의원이고 그러셔서 오늘 또 제가 전입 신고도 해야 돼서 전화도 하고 또 법도 찾아보고 한 거예요. 만주에는 개장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이게 만주 변호사라고 우리 이제 우리가 만주를 문방처럼- 처음 하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사위에 있어야 된다. 아. 왜? 안 그러면 우리 변호사분들이 또 변호사한테 유리한 법안을 처리할지 모른다. 뭐 이런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설득력 있네요. 사실 저도 법사위는 다 변호사, 검사, 율사 출신들만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너무 법정만 보고 사실은 정치적인 거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요. 전에 그 박지원 의원님이 법사위 오래 하셨잖아요. 십몇 년 그렇죠. 하셨는데 이분은 법안까지 냈어요. 아, 법사위는 터줏대감이 변호사 있었죠. 출신들이 과반을 못 넘게 하는 법안까지 냈어요. 근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여담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변호사만 있으면 항상 그 리걸 마인드가 너무 딱 박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만 싸우죠. 네, 그 점을 보고 그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 그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김정문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다 자꾸 예능으로 가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와닿는 게 있어요. 아. 굉장히. 아유 사실 감사합니다. 문송 국문과 출신이신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듣고요.